자, 오장 디펜스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뻔한 거 같긴 한데 조금 이채로운 거는 저 같은 이제 환쟁이들은 환율을 안 볼 수가 없는데 환율이 제법 많이 올라요. 8원 10전이나 오르고 1,467원. 이 1,480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데 어떤 이벤트 이후의 최고점이었거든요. 1,500원이라 쳤을 때 1,467원. 그러니까 어떻게 원화가 약하고 환율은 오르는데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수가 3,900억 지금 며칠째 계속 지키고 있고 코스피는 또 나름 강보합을 간다고 5거래일 연속 상승. 와,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원화 약세는 다른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긴 한데 국내 정치 상황도 있을 거고 지금 튀르키예하고 말레이시아하고 통화가 약해요. 거기 정치 리스크 때문에 그렇거든요. 급락을 하고 있는데 통화 가치가. 우리도 같이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긴 한데 희한하단 말이죠. 제가 또 질문이 길었는데 네. 희한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수를 일단 보시면은 이제 환율을 봤을 때 네. 우리가 이제 환율이 지금 12월 말에서 1월 달에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내려올 때도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때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봤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최근에 좀 올라오다 보니까는 또 이게 1,500원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건데 500원 뚫리면은 그건 좀 얘기가 달라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게 만약에 결국 이것도 관세 문제랑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4월 2일까지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이 세계 그러니까 지금은 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네. 만약에 협상이 안 돼 버리면 또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이 글로벌 자산은 이 안전 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원화는 빠지고 이 달러만 올라가는 네. 그런 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오늘 아침에만 보더라도 유럽이 보복 관세를 취소했고 일단 4월 2일까지 상호 관세 부과하는 거 보고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서로가 지금 4월 2일까지 이제 협상을 하기로 하고 만약 협상이 안 되면 그때 보자라는 어떤 좀 그 기한을 준 거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뭐 급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조금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좀 그 우려감 있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어쨌든 다음 주가 좀 지나봐야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이 전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은 결국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종목으로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의사는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금 터키 등 정치적 변수가 나타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달러 약세에도 자국 통화가 더 약세로 가고 있고요. 엄청 거의 급락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증시도 같이 이제 폭락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네. 뭐 우리는 증시는 굉장히 견조한데 이제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저는 뭐 정치적 변수의 영향이 뭐 가장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변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 뭐 채권 신규 쪽에 유입이 좀 아니라 원화 개정이다. 그렇죠. 기존에 이제 베팅하던 뭐 채권 쪽에서 약간 이제 주식 쪽으로 좀 이동하는 정도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여러 번 언급드렸던 대로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약간의 포지션 조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네. 환율이 가장 민감했던 때 1,480원을 찍었을 때도 결국 정치적 변수의 정점이 환율의 정점과 같이 했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런 요소가 좀 작용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 위안화, 엔화 다 지금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 유로는 지금 아예 흐름이 다르게 지금 달러 약세를 주도하고 있는 게 유로니까 유로는 아예 좀 다른 그림으로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흘러가는 흐름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앞으로 돈 많이 쓰겠다고 하는 유로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긴축을 뭐 여전히 긴축의 폭을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긴축을 하고 있는 달러가 약세로 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환율의 흐름은 철저하게 좀 펀더멘탈을 반영하면서 성장률이 높아질 걸로 예상하는 국가는 베팅, 네.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숏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성장률 둔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정치적 변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에도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상황에서 또 섹터는 다르다라는 거죠.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뭐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은 그런 원화 약세 자체가 수출에 전반적인 영향이 없고 오히려 관세 충격을 흡수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양상에서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경험상 이런 경우 이제 다음 주에 환율이 확 밀리면서 확 밀린다는 게 좀 그런가? 환율이 이렇게 지금 올랐잖아요. 근데 환율이 쭉 빠지면서 코스피가 쫙 더 들어올릴 수 있는 경우, 반대의 경우는 환율이 1,500원 근접 트라이를 하거나 뚫으면은 코스피가 확 밀릴 수도 있거든요. 둘 중에 양단이라서 어느 쪽인지 저도 지금 판단 내리기는 좀 어렵다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채로운 현상이라서 좀 여쭤봤고요. 자, 그러면 내부로 좀 내려가서 SK 하이닉스가 4%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 최현당 매니저는 어떻게 파악하시는지요? 일단 최근에도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말 그 약점이었던 이 엔비디아 어떤 승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생겼던 거고 GTC가 지나면서 뭐 그런 부분도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이제 메모리 중심이잖아요. 결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번 이제 끝나지 않은 1분기 실적을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마이크론 실적이 괜찮게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이 가이던스를 봤을 때 이 빅테크들의 자본 투자에 대한 강함을 계속해서 이제 좀 확인하고 있고 또 HBM에 대한 수요를 또 다시 한번 강력하게 확인해 주니 이런 것들은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이크론 효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올라가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또 이 HBM 장비 종목들 특히나 이제 이 엔비디아 GTC에서 소개가 됐었던 이 실리콘 포토니스라든가 또 지금 유리기판 관련 주들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하이닉스가 최초로 개발했다고 소개한 이 소캠이라는 메모리 모듈인데 네. 이걸 마이크론은 양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신기술에 있어서 경쟁이 또 과해지면서 오늘 뭐 소캠 관련주들 뭐 TLB 뭐 소캠 이런 것도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광통신 관련해서 퀄리스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도 올라서고 있고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의 훈풍이 불어주니까는 웬만한 반도체 종목들 특히 그동안 못 올라왔던 레거시까지 올라가지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음 주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강해지면서 올라가는 거 봤을 때 아마 이쪽에서 준비한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을 때는 아마도 뭐 더 강해가지 않을까 그런 걸 준비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것점에 있어서 이 올라갈 수 있는 명목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일단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이쪽에서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연관성 있는 뭐 IT 반도체 쪽으로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런 기업을 준비하셨고. 김종윤 이사가 보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오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가 한 4천억 정도 현재까지 되는데 삼성전자 2천억 사고 하이닉스는 1,000억 정도네. 하이닉스는 좀 두 개 다 2천억이네요. 네, 여기 자 나눠서 두 개 2천억 샀는데 이게 마이크론의 후광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앞서도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인지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요? 네, 영향이 뭐 있겠죠. 마이크론과 이제 셋이 과점하고 있는 시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더 주목하고 있는 건 지금 준비된 그림인데 네. 반도체 수출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리가 지금 벌써부터 막 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수출 통계인가요? 저 수출 통계와 그다음에 반도체 경기 전망 두 가지를 합쳐놓은 합쳐놓은 겁니다. 거군요. 네, 그러니까 수출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경기 전망이 혼자 플러스로 확 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그 레거시 DDR4나 이런 가격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뭐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 심리나 업계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신중하게 DDR5 빼면은, 그러니까 DDR5도 HBM 빼면은 다 별로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의외로 지금 중국이 빨아들이고 있는 수요가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이구안신을 통한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IT 세트 쪽에서 소비하고 있는 양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미국에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은 미국이 별로고 미국이 저렇게 안 좋은데 이게 좋아질 리가 있어라고 착각하지만 지금 중국에 서로 이제 뭐 M7이라는 표현 자체가 제가 보기에 좀 웃기기도 한데 네. 중국 기업들이 왜 강세로 갑니까?
지금 중국도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상하이 모터쇼 대기하고 있죠. 여기서 차량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핵심 네. 포인트가 뭐냐면 도요타, 닛산, 아우디 전부 누구랑 합니까? 중국 업체들이 만들어준 걸 그냥 자기들 배지 붙여서 판매하는 수준이고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칩, 그다음에 그 퀄컴의 칩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메모리량이 그러니까 인박스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량이 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 그냥 한 말씀 드리면 아직도 의심하고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뭐 지지난달부터 뭐 반도체 소재 쪽이라든지 뭐 장비 쪽, 미세공정 쪽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적어도 2분기에는 확 올라올 거고 문제는 만약에 이제 하반기 넘어가서 경기가 푹 꺼지면서 이런 전체적인 수요를 다시 꺼트릴 거냐 정도가 문제인 거지 2분기에 전체적인 수치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뭐 아까도 잠깐 멘트는 해드렸지만 진슨왕 CEO가 삼성 부스에 방문해서 그래픽 카드에 대한 게임용이지만 뭐 일단 최고의 칭찬을 했지만 HBM 얘기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삼성에서 밝힌 바 HBM3E는 뭐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장의 의구심은 3도 안 되는데 3E가 된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톤이 좀 살짝 바뀌었더라고요. 네. 원래는 이제 작년 실적 발표 때 보면은 1분기까지 완료할 거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1분기면은 다음 주면 끝나잖아요. 네. 근데 그 톤이 바뀐 게 이제는 엊그젠가 인터뷰한 거 봤더니 2분기 안에 완료가 될 거고 아마 하반기에는 이제 뭐 주력 생산이 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그 톤이 바뀐 거를 봤을 때 어쨌든 그런 결과가 1분기 안에 안 나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실망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지금 그 지지난주에도 이제 엔비디아 관계자가 이 삼성의 천안군장 방문해가지고 네. 그런 점수를 매겼는데 이 보도가 나온 걸 보게 되면 뭐 92점 맞은 이 고평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뭐 통과 가능성에서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그게 또 안 돼 버리면 네. 타격이 정말 심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이번만큼은 되지 않을까. 그게 됐을 때 이제 약간 또 이 우려가 될 수 있는 게 이미 엔비디아 물량은 하이닉스가 다 하고 있는데 네. 뭐 물량 얼마나 거기에 되겠냐라는 지금 건데. 마이크론이 앞에 치고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이크론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만년 3등이었는데 HBM 쪽에서는 또 지금 뭐 삼성전자를 겨루려고 하니까는 네.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근데 어떤 이 생산 캐파를 봤을 때 사실 마이크론이 뭐 바로 따라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어찌 보면은 계속 못 보여줬다 보니까는 네. 뭐 의심도 많이 받았고 어떤 건 신뢰감에 빠졌는데 아마 이번에 퀄 테스트 승인 받게 되면 결국 그로 인해서 이 엔비디아 물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에이지 반도체 쪽에서 물량을 다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똑같이 이제 우리가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결과가 잘 나왔을 때는 지금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진짜 많이 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 좀 중심으로 특히나 이제 신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들어간다면은 아마 상반기도 좀 꽤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최현동 매니저랑 상당 부분 동일하게 보면서 또 약간 다른 건 네, 만약에 이제 뭐 이번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면 뭐 3라든지 그다음에 HM4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사실들이 또 실망시킨다면 당연히 충격이 있겠지만 네.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작년에 전혀 의외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때 뭐 89,000원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뭔지를 자꾸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도 중국 레거시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가 1, 2분기 상반기 내내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예측과 전혀 다르게 막 한 20% 정도 차이 나게 이익이 되고 올라오면서 이때 폭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본질은 뭐 수급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부되어 있다라고 보지만 HBM 뭐 되면 당연히 호재고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다시 오만전자로 확 내려가는 충격일까?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는 걸고 베팅하는 것일까를 보면 저는 후자 쪽에 가깝다라는 거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달에 중국도 여러 가지 IT 세트 신제품들이 대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한 IT 세트 신제품들은 대거 다 나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지금 뭐 전기차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인박스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지금 뭐 SMIC 이런 쪽에서 일부 물량을 뭐 담당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뭐 DDR3, 4 요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DDR5 정도 5인 칩을 받아줄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는 안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5인 칩이나 퀄컴의 최신 칩이 들어가고 있는 이쪽의 물량을 SK하이닉스와 HBM과 DDR5로 전부 미국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 과연 누가 감당해 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삼성전자가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다면 저는 엔비디아의 향이기보다는 중국향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뭐 계속 그 텐션을 높이고 있지만 그렇죠. 대중 견제 수위를 높인다면은 만약에 우회하는 것도 통로를 막겠다고 미국이 달려든다면 네.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더 당겨서 사야 된다는 거죠. 빨리 지금 만약에 그 작년에 1, 2분기, 2분기도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왜 그렇게 많이 샀을까? 그다음에 하반기에 왜 약해졌을까 보면은 이때도 뭔가 텐션이 올라가면서 과도한 재고 확보가 있었고 하반기에 수요 폭발이 없으면서 다시 내려간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비슷한 양상이 또 벌어질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상당 부분 최현동 매니저와 의견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봅니다. 네. 중국 향을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네. 아까 저도 이제 뭐 당연히 뭐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최근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이제 뭐 HBM이라든가 그러니까 삼성이 무너진 이유가 네. 그러니까 이 레거시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빠졌던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하이닉스는 HBM으로 돌파구를 찾았던 거고 지금 삼성은 그 돌파구가 안 나왔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던 건데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론 힘이 있었고 네. 최근에 추가적인 상승 나왔던 거는 이 HBM에 대한 기대감. 그 전에 바닥을 치면서 바닥에서 올라왔던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중국이 이 어떤 그 이관식 정책으로 어떤 소비를 많이 이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전반적인 소비가 살아나다 보니까는 거기서 바닥을 만들고 있다가 여기에 이제 어떤 그 HBM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그 마이크론 실적 이런 것들이 보태진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네. 과연 그게 될까라는 건 약간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HBM 승인이 난다면은 네. 그 삼성전자의 하락 부분에 거의 주된 이유가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큰 폭발적인 상승이 있겠지만 당연히 폭발력이 있겠죠. 네. 만약에 미뤄진다면 물론 조정 받고 나중에 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당연히 뭐 그 인정합니다만은 단기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당연히 또 이 투자자 시각에서는 좀 멀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 쉽지 않은 분야예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도 잠깐 뭐 멘트를 해드렸지만 저희 매일경제TV 단독 이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그 엔비디아 향 뭐 이런 설을 풀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HBM3E는 NCF 방식, 뭐 방식 자체가 이제 그 하이닉스는 MR 머프 방식, 삼성전자는 TC NCF 방식이라고 조금 자기네들 것만의 좀 뭔가를 강조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NCF 방식이 통과가 됐단 말이죠. 퀄테스트가. 물론 그 장비들은 뭐또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팩트만 전달해드리는 건데 이 TC 본더는 다 한미 반도체 장비가 양쪽으로 다 들어갔어요. 두 개가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하여튼 삼성전자가 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NCF 방식을 통과된 데 의미를 두면서 좀 시장의 기대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나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그 고집만 하던 자신만의 방식을 바꾸겠다고 이미 공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을 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런 다른 쪽 업체를 쓴다고 얘기하지 않고 표현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네. TSMC나 엔비디아, 그러니까 그 공급업체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라고 삼성전자도 작년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미 지금 생산되고 있고 이번에 퀄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물량은 저는 기존에 삼성이 제시했던 한 장 한 장 붙이는 방식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식을 바꾸면서 점수를 저는 잘 받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도 이제 방식을 바꿔서 뭐 TSMC나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라고 자기가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업체의 방식이 아니라 네. 엔비디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했고 바꾸고 있으니 저는 뭐 이와 관련돼서 또 크게 나쁘게 볼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자존심 세우거나 자존심이 아니죠. 이건 뭐 생존의 문제. 뭐 이재용 회장이 얘기했던 바 사즉생이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믿고. 자, 두 번째 잠깐 또 다뤄야 될 게 방산 얘기인데 오늘 뭐 이슈가 됐던 건 한화의 대규모 유중, 한화에어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로템, 방산 전체가 다 휘청거리는 건 아니고
뭐 낙폭은 또 줄이고 있고 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강세인데 무슨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제 대규모 유증이 나왔기 때문에 좀 놀랐을 거고 최근에 그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는 시간에 이제 하한가 들어갔던 건데 저는 지금 하나 에어로 지금 현재 이제 유증 기준가가 60만 5천 원인가 나왔잖아요. 네. 그 정도에선 저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매수 관점 보는 게 맞다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기 전에 먼저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유증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증자를 봤을 때 가장 나쁜 게 이제 이 주주 배정 이상 증자거든요. 뭐 네. 삼자 배정은 좋은 거고. 형태가 네. 근데 이제 그 이 3조 6천억이니까 꽤 많아 보입니다만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시가총액 봤을 때 10%, 한 15% 정도 수준이니까는 저 그렇게 많다 보지 않고요. 네. 다만 증자를 했을 때 이걸 어디다 쓰냐가 문제인 것이고 그 쓰임새가 있는 그 산업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그 3조 6천억이 거의 다 해외 생산 기지 투자라든가 아니면 지분 투자,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이 무인 드론에 투자 이런 걸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산업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유럽이 방위비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 상당히 좀 빨리 또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이 트럼프로 인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방산비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유러피안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유럽에서 생산한 것만 사야 한다 이런 게 있었지만은 이미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루마니아하고 폴란드에서 이 생산 거점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유러피안에 있어서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 네. 보통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금감원에서 또 이제 지난번 이 집중 심사. 네, 집중심사 하잖아요. 네. 근데 금감원에서도 아직까지 심사가 뭐 끝난 건 아니지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 이 방위산업 자체가 지금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보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부정적으로 볼 건 없어요. 일단 증자한다는 것 자체가 주주들한테 돈을 가져가서 투자한다는 거니까는 네. 그게 좀 걸릴 뿐이지 결국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동안 이 조선방산 쪽에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매수는 못했다. 그런 분들은 이럴 때가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믿어 못 믿어의 게임이 되겠네요. 잠깐 멘트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저는 뭐 방산 쪽에 대해서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이번 네.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주가가 역대 고점인 상황에서 뭐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점은 뭐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하셔도 뭐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주주가치 희석은 뭐 당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주주가치 희석을 뒤엎을 만한 호재를 앞으로도 연이어서 계속 내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K2, K9이 뭐 너무 좋고 잘 나가고 있기는 한데 너무 이제 지역 포트폴리오가 한정적으로 가고 있고 유럽 쪽에 너무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 보니까 그럼 뭐 중동 쪽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쪽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연이어서 좀 터져주지 않으면 저는 너무 유럽향으로 가고 그 기대가 높아지는 건 너무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다 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공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단기간에 올라오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로 이 흐름이 파급되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흐름은 아니다 보니까 방산 자체는 조금 좋게 보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 낮춰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최현정 매니저는 일단 뭐 예고는 해드렸었는데 다음 주 전략은 조금 어스무스하게 어떻게 좀 보셔야 될지 주말을 앞둔 좀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제가 볼 땐 변동이 좀 클 것 같아요. 엄청난 네, 변동성.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이 정치적인 그 결단이 나오는 게 꽤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월요일부터 좀 변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이 종목들의 모멘텀이 변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잘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정치적인 변수가 있다고 그래서 뭐 매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모멘텀이 확실한 오히려 그런 우량주로. 이벤트에 따른 가격 변동 하락은 매수의 기회. 매수 기회.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이제 지나갈 거 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을 각오하시되 이걸 뭐 대응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알고 있자. 그러면 그럼 결국 우량주를 모아가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좀 매수할 수 있는 또 우량한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IT 뭐 그쵸. 쪽이라고 예고해 주셨으니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 네. 뭘까요?
한번 궁금해. 네.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하여튼 최현대 매니저는 이번 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디펜스 시간에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러 이동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김종인 의사는 주말 앞둔 시점의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전망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저도 뭐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올라갈 때는 제가 뭐 추가적으로 뭐 매수하자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은 우리가 자중해 보자, 어느 정도 이제 뭐 비중을 뭐 유지하는 정도로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뭐 앵커님이랑 연배가 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네. 어리죠. 뭐 그건 노코멘트 하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저도 동일하게 봅니다. 환율이 계속 걸리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래서 그 환율 부분의 움직임이라든지 최근에 또 나타나고 있는 이 관세 문제도 결국은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저는 환율의 상당 부분, 환율 그 원화 약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변수도 어떤 식으로든 발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럼 다음 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베팅하기보다는 조금은 지금 현재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뭐 약간은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뭐 밸류가 좀 부담되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공매도 대비를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은 조금 덜어내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매도의 순서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소위 이제 아래쪽에서 턴어라운드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은 더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디펜스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